제 옆에 계신 분은 다들 다 아시겠지만 이지원 감독님이시고요. 아마 몇 번의 GV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얼굴 몇 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부터 인사말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백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어제 한국에 왔는데 도쿄영화제 참석차 도쿄에 갔다가 오늘 이렇게 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도쿄는 굉장히 따뜻한 날씨였는데 한국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추워져가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추운 날씨까지 저희 영화가 상영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었고 첫날에도 너무 처참한 스코어에 많이 울고 했었는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오랜 시간 상영할 수 있었던 건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그음악 감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백에서 음악을 맡은 이윤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들어오기 전에 처음 뵀는데 이윤주 음악 감독님이 오늘 GV 첫 자리라서 엄청 떨리신데요. 데뷔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행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근데 저 감독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인사말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영화가 다양성 영화 시장에서 이렇게 20일 정도 계속 롱런을 하고 있죠. 근데 롱런 하면서 이제 정말 80명 가까운 관객, 80만 명 가까운 관객을 모으고 있는데 70만 명, 오늘까지 하면 70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70만 명 정도 관객을 모으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정말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스백러들 너무 감사히 여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왜냐면 또 이 영화가 주제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작 단계에서부터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이런 사랑을 받는 소감이 되게 남다르실 것 같아서 네,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80만이었으면 좋겠네요. 80만 갈 거, 80만 당연히 가겠죠? 저희가 이번 주에 너무 많은 영화들이 개봉을 해서 이렇게 관이 우수수 떨어져가지고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몇 만이 들었고 그런 숫자는 정말 저에게는 어느 순간부터는 의미가 없어지고 정말 근데 처음에 첫날 저희가 스코어를 기억하고 있는 게 2만 명이 들어서 그때는 이제 끝났구나. 정말 무대 인사 다니는 버스에서도 울고 했었거든요. 근데 1월부터 갑자기 역주행을 시작해서 정말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배우 스태프들 모두가 다 너무 추운 겨울에 진심을 담아서 자기 몸값까지 다 낮춰가면서 참여해주신 영화를 이렇게 버려주시진 않으셨구나 관객분들께서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 하루하루 되게 감사하게 살았었고요. 이 어려운 주제를 그래도 정말 외면하지 않아주시고 제가 이 연출의도에서 밝혔다시피 지금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수많은 지은이들을 좀 더 발견할 수 있는 불씨가 여러분들 덕분에 지펴진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또 아동학대에 대해서 새로운 또 이제 관심들이 또 생겨나고 있고 또 어떤 아동학대 단체에 이렇게 저희 영화를 보고 후원해 주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너무나 진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네, 우리 관객분들께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 이 영화 OST 내달라는 그런 요청도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모그 음악 감독님이 답해주실 거라고 이은주 감독님께서 그러셨어요. 네, 그 OST 관련해서는 이제 항상 저희들이 난관에 부딪히는 게 이게 제가 저 같은 이제 GV나 이제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꼭 이 질문이 있으면 제가 꼭 이 답을 말씀드려요. 이게 저희가 음악 작업을 하면 항상 그 음악이 모그 음악 감독의 음악도 아니고 이은주 음악 감독의 음악도 아니고 미스백 작업을 하면 이제 미스백의 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OST나 이런
어떤 부가적인 저희들이 작품 혹은 이제 제품을 이제 생산할 때는 그 미스백 제작사 혹은 투자사의 의지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OST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이제 음악 작업자들이 작업을 했다고 저희들의 소유물처럼 저희들이 마음껏 이거 발매해가지고 내야지 한다고 할 수 있는 이제 관계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사실 이제 미스백 같은 영화도 이제 저희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순수한 독립 영화 방식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저희들이 필요한 제작비를 투자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 투자사와 또 제작사와의 또 이들과의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것들의 또 그 OST라든지 다른 부가적으로 여러 이렇게 미스백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또 생산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러면 제작사랑 투자사에 말씀드려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기분들이 다 좋으셔가지고 제가 내달라고 하면 내주실 것 같아요. 타이밍이 중요하니까요. 지금 딱 좋은 타이밍. 네. 이 모 감독님께서 영화 음악 제작 방식에 관한 산업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정리해 주신 말씀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이은주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답변에 대해서? 저도 지금 옆에서 수업 듣는 기분으로 정말 산업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잘 배웠고요. 네, 음악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사실은 부족한 면도 많았는데 그거를 이 미스백이라는 작품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음악도 좋게 봐주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OST가 지금 분위기가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잘 돼가지고 사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잘 얘기가 풀린다면은 저도 열심히 OST를 위한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미스백의 감동을 재현하실 수 있게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떨린다고 하시더니 너무 대답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캐릭터를 발견해가는 재미가 있네요. 그러시구나. 근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이 집이 준비하느라고 영화를 다시 한번 봤는데 음악 감독님들 모시니까 음악에 집중해서 한 번 더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음악이 상하와 지은을 되게 위로해주는 음악인 것 같다. 그런 기분으로 음악을 쓰신 것 같다, 만드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화 안에서 사실은 두 인물의 감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분이 정말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 얘기하셨던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이거를 이제 영화라는 어떤 엔터테인먼트로 다루지만 얘기가 담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주제 자체가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편안히 보시기에는 다소 이제 힘든 부분들도 많고 하니까 일단은 어떻게든 이제 저희들이 그 하는 작업들이 대부분 이제 영화 전체적으로 담겨 있는 혹은 담고 싶은 이제 감정이나 감성 이런 그 부분들에 이제 항상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작업을 하는데 백상아라는 어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지은을 보시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프신 부분도 많겠지만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백상아라는 캐릭터를 보고서 또 마음이 아팠었던 부분도 많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아픈 마음들을 표현하는 거를 이은주 음악 감독이랑 이렇게 잘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거에 접근하기가 좀 너무 어려서 이은주 음악 감독한테 많이 작업을 이제 해보거라 이제 하고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이제 같이 분할을 해서 작업을 하는 이제 상황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은주 음악 감독보다 이제 살아온 세월이 좀 더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저는 이제 그 상아를 포함한 좀 그 안에 있는 캐릭터 중에서 그 연세가 좀 있는 캐릭터 위주의 이제 음악들을 제가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상아를 중심으로 해서 좀 어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젊은 사람들과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이제 음악 체계들을 이은주 음악 감독님이 많이 맡아주고 그랬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이 든 인물, 젊은 인물의 인물을 맡아주셨다, 음악을 맡아주셨다. 이게 맞나요? 네, 저는 처음에 뭔 소린가 해가지고 나이든 뭐 이렇게 그렇게 했었는데 처음에 제가 모그 음악 감독님 처음에 이제 미팅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좀 굉장히 공간이 좀 많이 비는 사운드의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바람 소리 또 숨소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묻히지 않고 같이 음악과 같이 섞일 수 있게 좀 미니멀한 음악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얘기를 나눴었고요. 하지만 근데 좀 이게 작업이 진행이 되고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또 감정을 굉장히 세게 터치를 하는 음악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작업 과정이 저희가 후반이 좀 시간이 좀 길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많이 디벨롭이 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영화를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이제 음악을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묘하게도 음악이 모그 음악 감독님이 작업하신 음악, 그 다음에 이은주 음악 감독님, 모그 음악 감독님, 이은주 음악 감독님 이렇게 음악이 되게 번갈아 계속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악이 또 두 분이 또 각기 다른 색깔로 음악을 각기 다른 색깔이라기보다는 좀 두 분의 어떤 숨결이 좀 다르게 묻어있는 음악이 번갈아 교차되면서 나오게 되면서 아마 더 감정의 폭이 좀 이렇게 폭이 넓게 좀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었고 두 분이 아마 정말 고생을 진짜 저 때문에 많이 하시고 되게 그만큼 정말 음악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엔딩 크레딧까지 앉아있다가 나오시는 이유를 제가 어디서 그 후기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다시 영화의 감동이 배가 돼서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후기를 읽고 정말 이 두 분께서 고생해주신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럼 이 영화에서 젊은 인물의 음악을 담당하신 우리 이은주 감독님 어제 이 GB를 위해서 이 영화에 작업한 파일들을 다시 둘러보면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네, 많은 감상에 젖으셨다고 들었는데 순환에 대해서 순환. 이런 일들이 있었지 맞아 이러면서 네, 그 순환을 일으킨 장본인이 여기 앉아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순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주변에 뭐 오늘 이렇게 컨펌을 했는데 이거 이렇게 다시 하기로 했고 이거는 없애기로 했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주변에 저도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면 너무 힘들겠다 어떡해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제가 얘기하고 그 리액션을 보면서도 이상하다 나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힘들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나는 왜 할까라고 보면은 좀 제가 너무 이 영화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거를 시나리오도 안 보고 화면을 제일 처음 봤어요. 보통은 시나리오를 보고 이제 뭐 거기에 맞는 음악을 이런 걸 붙여볼까 저런 거 붙여볼까 원래 연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상황상 화면을 먼저 받아서 보고 그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사실은 되게 오래 작업한 편이긴 해요 이거를. 근데 되게 제가 이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냥 글로 써놓은 걸 보니까 나 되게 고생했네 이랬는데 사실 되게 행복했고 지금 이렇게 개봉을 해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막 어쩌다 저쩌다 뭐 좋은 평이든 나쁜 평이든 올려주시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요새 살고 있습니다. 이은주 음악 감독님이 아마 제가 처음으로 울었다는 소리를 들은 스텝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을 저희가 아직 음악이 붙여지지 않은 영상을 보고 저를 만나서 영화 너무 좋다고 저 많이 울었다고.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근데 그럼 이
우리 감독님께서 저희는 사실 어느 장면에 어느 음악이 두 분 중에 누가 하신 건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두 분이 하셨던 음악 중에 감독님이 각자 두 분이 하신 작업물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고 좋아하시는 장면과 음악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손가락 같은 작업물들이어서 하나를 꼽을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 건 모우 감독님이 작업하신 음악은 그 음악이 변주가 돼서 똑같은 음악이 3번인가 정도 나오는데 그게 처음에 고가다리 아래에서 상아가 지은을 돌아보고 처음에 다가가서 마주서서 주미경 그현지 씨 하는 그 씬에서 나왔던 음악 그리고 그 씬의 음악이 계속 바닷가에서도 나오고 이게 한 번 더 이렇게 나오는데 그 3번 정도 변주된 음악이 아마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메인 테마곡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 음악이 모우 감독님이 해주셨던 음악인데 그 음악이 아무래도 이 영화에서 정말 크게 견인을 하지 않았나 싶은 음악이고 이은주 음악 감독이 작업했던 음악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역시 아무래도 지은이가 탈출을 하고 상아가 달려와서 껴안는 장면의 음악이 이은주 음악 감독님의 음악인데 그 음악은 전 지금도 핸드폰에 넣고 듣고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게 둘 다 너무 좋아하는 음악이죠. 근데 각 그 장면들 다 얘기해 주시니까 각자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들 약간 막 이러면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핸드폰 벨소리로 갖고 싶어 하신 것 같은데 빨리 상용화가 돼야 꼭 되지. 노력하겠습니다. 아, 낼 네. 수 있도록. 네, 박수. 근데 저는 되게 그 장면 자체가 가슴이 아파서 그런가? 제가 영화 보면서 기억에 많이 남았던 음악은 그 상아가 모텔에서 가장 슬픈 기억을 토해내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전화하면서 그때 현악기가 막 이렇게 울리면서 되게 날카로우면서도 힘들게 아프게 막 이렇게 나오는 음악 있잖아요. 저는 그 음악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럼 그 음악은 어떻게 탄생된 것인지. 거기가 진짜 그러니까 순환의 한 40%는 차지한다라고 할 정도의 네, 고난의 큐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되게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이렇게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거기가 가장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다르게 받아들이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그거 영화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 이거 상아가 어렸을 때 엄마가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저는 당연히 받아들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정명숙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딸을 낳아서 술 먹으면 팼대 이렇게 받아들이시니까 저는 이게 상아의 이야기라고 접근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정명숙의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사실 뭐 같은 얘기이긴 한데 주어가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묘한 차이라서 이제 저는 그냥 상하 얘기지 하고 이제 해서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보시기 편한 버전의 음악도 만들어 보자 해서 그걸 또 막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무슨 상식적인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죠? 그거를 두 개를 이렇게 교묘하게 해서 붙여주세요라고. 음악에 그런 어떤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감독님 이거는 왜 안 되냐면요. 앞에 곡은 마이너고 뒤에 곡은 메이저고 이게 뭐 진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근데 될 것 같은데 이러시면서 가셨어요.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안녕하세요. 하니까 근데 또 되더라고요. 그 지점으로 딱 연결하신 부분으로 정확히 진짜요? 교차할 수 있는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우와. 이거 뭐지? 약간 이랬던 생각이 납니다. 네. 심장이 좀 벌렁벌렁 너무 저에 대한 폭로를 이렇게 근데 되게 그게 저는 사실 그래서 되게 이걸 어떻게 이어야 되지 되게 그 고민이었는데 한번 읽고 나니까 둘 다를 포용할 수 있는 느낌이 생기면서 이 A 버전의 장단점, B 버전의 장단점을 서로 이렇게 호환해서 더 좋게 나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독님 말씀하는 기승전결이 있고 정반합이 있네요. 참 신기한 화법을 구사하시는. 아 근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짜 그냥 제가 처음에 이렇게 운을 띄웠던 그게 너무 고생을 시켰다고 두 분을 그랬던 이유가 제가 너무 좀 뭐 하나를 집착하면은 미친듯이 집착하는 좀 그렇게 이건 무조건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좀 두 분을 너무 많이 괴롭혔는데 말이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드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막 나가지고 막. 근데 그게 너무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마이너랑 메이저가 안 붙는다 어쩌 이런 얘기를 모르니까 일단은 그냥 붙여서 무조건 붙이자 뭐 이런 식으로 우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두 분이 또 너무 고생하셨던 게 저희 영화가 굉장히 좀 되게 특이한 게 어떤 영화를 보면은 이 장면은 긴장감을 위주로 음악 뭐 이 장면은 뭐 멜로 이 장면은 울어야 돼 아니면 이 장면은 뭐 어떤 뭐 그런 식으로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저희 영화는 씬들이 이 장면은 긴장되면서 슬퍼야 되고 여기선 또 이게 엄마의 생각도 나는 상아도 감정도 건드려야 되고 여기는 지은이가 뭐 하는데 또 긴장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가 섞여야 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영화였어요. 예를 들면 뭐 특히 지은이가 탈출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슬퍼야 되는데 또 긴장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두 분이 막 제 앞에서 머리를 막 이렇게 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모그 감독님은 이런 감독님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처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이제 많은 감독님들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감독님들이 다 다르게 굉장히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유형의 어려운 감독님을 만나서 왜냐면 이제 저희들이 하는 작업은 이제 이 영화 연출자가 그 영화 안에 입히고 싶은 음악을 저희들이 이제 독심술을 가진 건 아니지만 계속 지금도 설명해 주셨듯이 씬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이제 영화를 촬영했을 때 어떤 분은 여기 뭐 이 장면은 긴장감 하는데 이제 그렇게 단편적으로 씬을 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안에 뭐 긴장감과 뭐 엄청난 이렇게 다양한 그 정서들을 다 담으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그 필요성을 못 맞추게 되면 이제 계속 다시 작업을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이제 알아내고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저도 어디 가서 독심술을 빨리 배우고 싶다는 생각밖에 그렇게 계속 작업을 해왔었고 뭐 이주영 감독님보다 뭐 더 어려운 감독님들도 많이 작업을 해봐서 그나마 이제 저는 좀 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한 것 같고 이제 이은주막 감독은 좀 그리고 특히 이제 더 그 마음이 깊이 들어가 있으면 더 힘들어요. 영화 음악 작업은 이 영화에 더 마음이 더 깊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보고 있는 지은의 모습이라든지 상하의 모습이 더 깊이 들어가 있으면 더 강해질 수가 있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연출자가 생각하는 그 수위랑 본인이 생각하는 수위랑이 이제 어떤 좀 이제 이견 혹은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감정의 수위가 생겨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힘든데 연주막 감독은 좀 많이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럼 감독님께서 언제 머리를 쥐어뜯으셨어요? 일단 이제 영화 자체가 저희가 음악을 과하게 갈 수가 없는 또 그 상황으로 영화가 연출이 됐고 편집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어떤 이제 음악적인 기법 갖고 그 감정을 막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막 섬세하게 가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남성성이 강한 그 유형의 작업들을 많이 하던 사람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섬세하게 가다 제 손발이 오그라드는 상황들이 될 때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피아노 곡들을 이제 쓰는데 피아노를 칠 때 막 너무 섬세하게 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냥 제 그 작업하는 제 자신의 모습에서 너무 보고 거지 내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을 때 그때가 이제 제일 이제 머리가 쥐어 뜯어지더라고요. 왠지 한번 보고
보고 싶네요. 감독님께서 그렇게 피아노 연주하시는 거. 소녀 같았어요. 아, 네. 제가 이렇게 뒤에 소식통으로 듣기로는 감독님이 모 감독님이 한음 치시고 한음 치시고 막 이런 소리 들었어요. 뒤에서. 아 정말요? 오, 그래서 두 분이 워낙 같이 작업도 많이 하시고 정말 쟁쟁한 한국 영화 음악들 맡아오셨는데 두 분의 필모그래피 안에서도 되게 이 영화가 좀 색다르게 기억될 만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워낙 많이 보신 분들 많아서 직접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영화 보면서 이 점이 제일 마음에 깊이 남고 좋아서 요거 하나 감독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객석에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영화의 전체 틀거리가 상아가 자기와 비슷한 이제 지은을 구하는 이야기로 돼 있지만 제가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그 행위를 통해서 상아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얘기 같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대사에도 나오지만 이런 내가 엄마가 돼도 될까? 라고 해서 사랑 못 받고 자라서 자기가 누구한테 사랑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던 상아가 지은을 만나고 지은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얘기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가 그 백수장 배우가 연기한 그 김일곤처럼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굴레가 계속되는데 그 안에서 정말 상아가 얻은 이런 마음의 경험 같은 것들이 되게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감독님이 되게 영화 속에 힘주어서 넣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건 상아가 구원받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스태프들이나 아니면 이 영화를 이제 참여하시고 제가 만들어가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드렸던 말씀은 결국은 상아의 성장 이야기다. 그리고 상아와 지은의 멜로라고 설명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스태프들도 작업을 하면서 어떤 하나의 큰 좀 뭐랄까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이 작업을 해나가는 게 좀 더 시나리오를 다 읽은 사람들이지만 이 영화에 다가서기에 좀 편하게 제가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상아도 자기 자신이 정명수학한테 학대를 당하고 벌어졌던 기억 때문에 늘 어떤 그 세차를 하는 작업이나 뭐 마사지를 하는 작업이나 그리고 초반에 그 청소하면서 막 뭔가를 지워지지 않는 뭔가를 닦아내는 그런 행위들을 자기 자신의 어떤 지난 날들을 지워나가고 지금 살아나가는 날들도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정도로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이 지은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지은이랑 저는 애라기보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은이를 만나면서 어떤 그 사이에 피어나가는 어떤 감정들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켜 나가고 결국엔 자기 자신에게 상처받은 고통을 씻어내는 그런 행위가 이 영화의 큰 틀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어떤 성장 영화의 서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저도 의도한 바가 있고 스태프들에게도 그렇게 디렉션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한 명의 어른 관객으로 볼 때 내가 지은이 같은 아이를 보면 꼭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듦과 동시에 이 영화가 어른인 저를 이렇게 보듬어주는 것 같은 그런 기운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객석에 마이크 드리고 앞에 마이크 하나 빼면 되나요? 네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저 사이즈가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사이즈라고 하는데 저 큰 사이즈의 포스터에 그 한지민 김씨와 이희준 배우님 세 배우님과 감독님 사인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들께 7분께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주실 분 손 들어주세요. 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처음에 많이 망설이시죠? 집에 갈 때 막 손 드시는데 다시 괜찮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여기 이렇게 두 번째 줄에. 네, 전 GV 공식 멘트 감독님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를 시작으로 저는 이 리스펙을 보게 된 게 비단 지금 아동학대 문제도 있는데 지금 사회 전반에 여성과 남성 문제가 있잖아요. 아동이랑 여성의 문제가 되는 대두가 원인이 그 우력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남성이 우력,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그거를
여성이나 아동을 무력으로 지배한다는 테두리 안에서 다 모든 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런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명 인사가 된다는 징표죠.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의견을 물어보는 거는 제가 GV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대답을 망설인 적이 별로 없었는데 네. 글쎄요, 제가 좀 어쨌든 영화인이라서 영화에 대한 일로 좀 돌려서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은 사실 여성 영화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남성 영화라는 건 없는데 여성 영화라는 어떤 테두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이 영화를 개봉을 하고 많은 GV를 진행하면서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어떤 여성 영화를 어떻게 기획하게 됐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이게 여성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적이 없다라고 늘 대답을 하거든요. 그냥 제가 겪었던 일에서 시발점이 되어서 영화를 쓰기 시작했는데 영화를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우연치 않게도 그냥 주인공이 여자가 됐고 그 지은이도 여자였고 주미경도 여자였고 정명숙도 여자였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을 정도로 그렇게 성별에 대해서 뭔가를 나누고 그러면서 기획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제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거죠. 그 자체가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는데 사실은 아마 그 여성 영화라는 테두리가 우리나라에서 좀 더 곱게 생기게 된 이유는 그 여자들이 주인공인 영화들이 나와서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들이 기획이 되지 않고 투자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약자란 테두리 속에 놓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악순환들이 되풀이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젠가는 여성 영화라는 단어가 없어졌으면 곧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 미스백이라는 영화가 올해 나와서 올해 이렇게 개봉을 해서 역시 개봉을 하는 과정까지도 너무 힘들었지만 개봉하고 난 이후 상황도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다 여러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영화들이 많이 기획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국에 가장 큰 힘은 여러분들의 관심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좀 더 연대, 이 지은이와 상아가 연대하는 것처럼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좀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앞으로 감독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제가 다음에도 뭐 남자 나오는 영화가 될지 여자가 나오는 영화가 될지 앞으로 어떤 영화를 계속 만들게 될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끊임없이 어떤 주인공이든 조연이든 간에 그 캐릭터 속에서 굉장히 또 새로운 여성 캐릭터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뒤에 관객분 손 들어주셔가지고 절로 갔다가 다시 기회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뭐 토크할 줄은 몰랐는데 너무 반갑고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사실 보면서 올해 초에 했던 드라마 마더랑 되게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어떤 영감을 받으신 작품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영화 타임상 모든 인물이 입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내질 수 없었다는 거는 생각하는데 그 일본의 여친이 되게 악마처럼 절대 악으로 약간 나왔는데 혹시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생각하셨던 어떤 것들이 있었나 궁금합니다. 마더 질문은 몇 번째 받게 된 질문인데 사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여자랑 애가 나오는 구도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도쿄영화제에 와서도 마더라는 본래 원작이 일본 드라마였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래머한테 한국에서는 마더랑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더라 하니까 뭐 나니? 막 이러는 뭐가 비슷하다는 건지 자기들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대답을 들었었는데 아마 어떤 시각의 차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마더는 무성애를 다룬 드라마지만 저희 영화는 어떤 연대와 구원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혀 그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이 영화를 기획할 때 가장 많이 영감을 받았던 작품은 존 카사베츠 감독의 글로리아라는 작품이었어요. 그 영화를 제가 어렸을 때도 너무 괜찮게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그리고 존 카사베츠 글로리아라는 여자 캐릭터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애초에 시나리오 기획 단계에서 시나리오도 원래 한시민 씨가 맡았던 지금 상하 역할보다는 훨씬 더 와일드하고 좀 세고 더 거친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한지민이라는 배우를 제가 캐스팅하면서 이 캐릭터를 굉장히 서로 이렇게 제 시나리오도 한지민 씨한테 좀 다가서고 한지민 씨도 시나리오 다가서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지점이 지금의 상하 모습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았던 거는 글로리아라는 작품이었던 것 같고, 주미경 캐릭터는 굉장히 영화를 또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어떤 절대악 같이 1차원적인 캐릭터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주미경 캐릭터야말로 제가 가장 입체적으로 설정을 했던 캐릭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상하 지은 이외 인물들 중에서 예를 들면 지은이 옷이 그 분홍색 드레스에도 함유된 의미는 주미경이 한때는 이 아이에게 집착을 했었고 굉장히 애정을 쏟았던 캐릭터라는 게 그 분홍색 드레스에서 지금은 이제 팔다리가 짧아지고 낡은 드레스에서 나타나고 있고, 지은이를 마지막에 해할 때도 좀 망설이는 그런 장면에서도 사실 넣었던 대사가 내가 한때는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었는데 넌 너한테 지금 와서는 왜 이러는 거야, 뭐 이런 대사에 비슷한 대사도 있었다가 빠진 적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좀 입체적으로 좀 이 여자의 전사에 대해서도 많이 그 권세현 배우와 얘기를 많이 했었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제 그런 어떤 주미경의 그 이면에 대해서는 제가 아동학대 사례를 끊임없이 이렇게 서칭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났던 상담 선생님께 들었던 상담 선생님께 지은이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그 학대를 하는 가해자의 실제 여성 사례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다 집약한 캐릭터가 주미경 캐릭터입니다. 네. 또 얘기해 주실 분, 되게 많으시네요. 죄송한데 한 분만 골라주시겠어요? 네. 네. 맨 앞 말씀하시는 거죠? 네. 뒤에서 마이크가 오네요. 네, 일단 저도 스백너 중에 한 명으로서 미스백 정말 사랑하고요. 미스백 음악도 특히 이윤주 음악 감독님 음악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사실 포스터를 너무 받고 싶어서 손에 들었는데, 질문은 감독님 마음속에 미스백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장 오래 기억 남는 장면이랑 상황상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좀 아쉬운 장면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음악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지은이가 탈출을 해가지고 둘이 만나서 말 안는 장면 있잖아요. 그 부분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진짜. 두 분의 아름다운 만남 보기 좋네요. 가슴 속 남는 장면이랑 아쉬운 장면. 그 장면이 그런 힘이 있나 봐요. 저도 어쨌든 찍을 때도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장면이고, 기획 단계에서도 그 장면이 정말 조금이라도 좀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이 영화 전체가 무너진다고 했던 장면이 아마 지은이 탈출과 상하와 달려와서 껴안는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제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 만큼 관객 여러분들도 이 영화 개봉하고 가장 많이 그 얘기를 해주셔서 그 진심이 잘 묻어나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촬영할 때도 그 세트와 그 실제 오픈 세트, 야외 세트를 번갈아 가면서 그거를, 왜냐하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실내에서는 정말 아이의 안전을 위해 실내에서도 찍다가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밖에서 찍는 장면도 이렇게 야외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붙여야 되고 그런 장면이 이렇게 너무 복잡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성스러운 행위잖아요.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찾아나가는 그런 행위가 어떤 볼거리로 묘사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 삶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주길 바랐기 때문에 가장 힘을 기울인 장면이고, 또 그렇게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쉬운 거는 아마 액션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상하 주미경의 그 난투극이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장면도 너무 이렇게 시간적인 제약이 많았고 배우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 걸 제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한데 저는 현장에서 솔직히 악마였거든요. 그냥 감독이라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약해지는 걸 배우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마음이 약해지고 더 이상 저 배우들이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끊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하는 것조차도 배우한테 들켜버리면 그 현장이 진행이 더 이상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정말 주미경보다 더 사납게 그 배우들한테 데리고 하면 더 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굴려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현장에서도 너무 힘들었는데 사실 그 장면이 제일 아쉬운 이유는 그렇게 둘의 너무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제가 진짜 뽑아내고자 하는 거는 상하이가 이 주미경에 대한 살기가 더 이렇게 느껴지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싸움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상하가 끝내는 주미경을 처단해버리고 이 아이를 지은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감정이 좀 더 느껴지게 되길 바랬었는데 그게 좀 덜 느껴지게 나온 것 같아서 그게 정말 다시 찍고 싶다. 하지만 이게 저희가 너무 배우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거를 예산상으로도 저희 영화가 굉장히 이렇게 다른 상업 영화들 P&A 비용보다 더 작은 비용으로 촬영된 영화이기 때문에 다시 재촬영을 가게 되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직도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극장에서 보고 있다가 그 장면이 나오면 막 이렇게 눈을 가리고 좀 이러는데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거보다 더 처절한 그 난투를 바라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 모그 음악 감독님께서 한 분 정해주시겠습니다. 블라우스 입으신 분께. 네. 일단 영화 너무 인상 깊게 잘 봤고요. 저희 일단 음악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이은주 음악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보통 영화 음악 작업을 할 때 시나리오를 먼저 보고 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미스백은 영상을 보고 작업을 하셔서 조금 새로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걸 다뤄보지 못한 제 입장으로서는 뭔가 영상을 보고 작업을 하는 게 오히려 좀 작업하기 오히려 더 수월하실 것 같은데 시나리오만 보면 이런 장면을 정말 상상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음악 작업하실 때 어떤 식으로 밑바탕을 그려가면서 작업을 하시는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나리오 없이 화면을 본 건 미스백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요. 다른 영화는 안 그랬는데 이제 이건 상황상 저한테 전달이 늦게 되고 저도 이제 앞에 다른 일 때문에 이제 못했는데 이렇게 일을 하니까 이거는 내가 작업하는데 더 유리하구나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음악 감독님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시나리오를 보시고 이제 나는 여기에 어떤 음악을 써야지 하고 왜냐면 화면이 오고 나서 작업을 시작하면 보통은 시간이 많이 쫓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나리오 보면서 연구를 하고 이런 거 해야지 저런 거 해야지 해서 음악을 미리 만들어 보고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혼선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미스백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약간 내가 프리 때 시나리오를 보고 하는 게 사실 영화가 아닌데 내가 너무 여기에 연구했던 거에만 갇혀서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든 경우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미스백은 워낙에 이제 화면이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그렇게 좋다고 다들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정말 보신 거예요, 시나리오를? 저도 정말 궁금한데 근데 어쨌든 그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영상에 워낙 임팩트가 있었고 영상이 저한테 주는 것들이 많아서 되게 이렇게 작업하는 것도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박수.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감독님께서 한번. 제가 기침을
영상을 다시 못 봤는데 손 내리시고 한번 제일 빨리 드는 분께 시작할게요. 아, 제가 너무 공평하게 하려고. 시작! 아우, 못 봤어. 이게 제일 빨리 드시는 것 같은데. 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약간 의무감? 그런 마음도 드는데 지금 무대 인사를 포함해서 거의 10번 넘게 지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엔딩 크레딧 올라가기 전에 그 상아와 지은이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모습이 감독님의 음악이 함께 곁들여져가지고 항상 인상 깊게 남는데 몇 번을 봐도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남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디렉션, 어떤 의미를 좀 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요? 네. 그 장면을 촬영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 하는 얘기인데 투자사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와라 가서 껴안는다거나 그러니까 보통 투자사랑 감독 간에 이런 일이 많으니까 이거는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고요. 근데 저는 제가 여기 음악 감독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장이나 뭐 촬영할 때나 뭐 편집할 때는 제일 많이 했던 말이 할복한다였거든요. 여기서 뭔가를 더 건드리면 할복하겠다, 삭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협박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할복이 나왔던 장면이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특정 관계로 좀 정의되기보다는 좀 뭐랄까 그런 어떤 그 마지막 장면 둘이 떨어져 있는 거리의 간격이 이 두 사람을 상징적으로 상징하는 뭔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다 탕아가 달려가서 막 껴안고 운다거나 막 지윤이가 왜 이제 왔어요 어쩌고 막 이런다거나 뭐 이렇게는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 자리에서 멈춰 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이 상영본과 다르게 제가 편집을 맺었던 거는 상아가 이렇게 무표정에서 확 웃다가 이제 영화가 탁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 뒤에 이제 풀샷도 앞에 워낙에 풀샷이 2번인가 나왔기 때문에 그 풀샷도 놓치지 않았었는데 그 상아가 웃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이 영화 내내 처음 보여지는 이 여자의 웃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자기가 상처를 이제 회복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의 여정화의 서사의 어떤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웃음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풀샷을 붙여서 페이드아웃을 시켜서 좀 더 관객분들이 이 어떤 두 사람의 관계에 여운을 느끼고 나가는 게 맞다고 결국은 생각을 해서 정말 상영 직전에 딱 그 풀샷을 붙여서 이제 마지막 버전을 이렇게 내게 된 거였죠. 그래서 그 장면도 아마 그렇게 좀 잘 지켜냈다고 해야 되나요? 잘 나오게. 근데 그 정말 관객분들이 그 엔딩을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지금은 뿌듯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할복을 안 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감독의 열정을 살아내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근데 그 장면의 음악도 너무 인상 깊게 좋아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장면 음악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그 음악이 이제 공사장에서 막 개판 싸우고 개판 싸우고 개판 싸우고 가라니 며칠이라도 엄마 해라 해서 이제 갈 때 나오는 음악 이제부터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에필로그가 없는 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없이 이렇게 몇 번 보다가 에필로그가 붙은 거를 봤을 때 되게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되게 화면 톤도 다른데 그 직전에 있던 음악이 다시 나오면서 되게 그 간극을 좀 좁혀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의 선택 아니고 감독님의 선택이었는데 그래서 되게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 머리를 쥐어뜯음과 할복선언 사이에서 이 세 분이 지금 아름다운 관계로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네요. 네.
분들 사실 오늘 말고도 릴레이로 집이가 있지만 이 자리도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다들 아시겠지만 극장 대관 상황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점이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소감 듣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릴레이 GV의 제목이 스백러를 위한 릴레이 GV였던 것 같아요. 스백러 이름이 괜찮나요? 어쨌든 그런 어떤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지금의 어떤 오늘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가 어떤 제 몫을 하고 극장에서 마지막으로 내려가는 날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하고 꾸준히 그리고 다음 작품을 위해서도 다음 작품도 더 미스백만큼이나 제가 너무 자화자찬이 되는 건가요? 미스백 좋다고 하면 어쨌든 그 미스백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미스백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만나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여러 번 보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해서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하면서 항상 그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이렇게 새로운 시각의 영화들이 하나하나씩 나올 때, 그러니까 늘 이렇게 아무래도 저희가 영화를 혼자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시각이라든지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게 난관에 부딪혀서 만들지 못하게 되거나 영화로서 이렇게 그 어떤 기획 개발에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미스백까지 이렇게 새로운 또 시각을 관객들한테 나눌 수 있는 영화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걸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신다는 거를 제가 오늘 눈으로 또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미스백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다 몇 마디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영화를 되게 하면서 좋아했던 이유가 내가 위로받는 느낌이어서 그랬었는데, 그거를 지금 이 영화가 개봉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거를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느끼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좋아하는 영화에 이런 열기를 이어가는데 요만큼의 보탬이라도 할 수 있어서 이 자리가 너무 감사했고요. 이렇게 여기서 뵙는 여러분들 미소가 너무 인상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제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같이 인사하고 끝내실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